파리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조금 전에 안세영이 배드민턴 금메달을 땄는데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압도적인 세계 1위가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사실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손흥민,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 김연아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오는 거 보면 안세영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거를 찍을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안세영 경기를 SBS 중계로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는 말을 해야 되겠다. 물론 내가 말을 한다고 몇 명이나 듣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렇게 급히 찍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언어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어떤 선수가 뛰어나고 대단하다고 해도 그 플레이, 그거를 평가하는 거는 결국은 인간의 언어입니다. 훌륭한 플레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플레이가 훌륭해도 훼손됩니다.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게 지금 이 상황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피땀 어린 선수들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정확한 언어로 그들의 플레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의 플레이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플레이도 잘못 표현하면 그 플레이의 가치가 훼손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잘못 쓰이는 한국어, 우리말 거의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 딱 하나만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데 그 잘못된 표현을 쓰는 주범이 있습니다. 주범이라는 단어를 써서 뭐하긴 한데요. 스포츠 아나운서와 스포츠 해설자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니, 종목을 막론하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무슨 학원이 있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고, 이렇게 엉터리로 하라고 가르치는, 누가 강제로 주입을 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포츠 아나운서와 해설자는 거의 한 명도 빼지 않고 똑같이 잘못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뭐뭐해 준답니다. 뭐뭐해 준다. 그걸 가지고 그래. 사람들 얘기할 때 이거는 꼭 먹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운서와 해설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들이 잘못 쓰는 표현은 선수들의 플레이 자체를 모욕합니다. 오늘 본 안세영 경기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해설자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중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세영하고 경기한 선수가 중국의 허빙자오였잖아요. 이러더라고요. 허빙자오 선수 랠리를 하다가 실수를 해줬습니다. 실수를 해줬다고요? 허빙자오가? 왜 실수를 해줄까요? 안세영이 불쌍해서? 안세영이 안 돼 보여서? 아니,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돈이라도 먹었나요? 그래서 실수를 해줬나요? 승부 조작인가요? 실수를 해준다가 말이 됩니까? 그 해설자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위페이 선수가 8강에서 탈락을 해줬습니다. 천위페이가 8강에서 누구한테 졌냐? 같은 나라인 허빙자오한테 졌습니다. 아니, 천위페이가 왜 탈락을 해주지요? 허빙자오가 불쌍해서? 나중에 결승에서 안세영을 만나면 안세영이 곤란해질까봐 안세영 금메달 주고 싶어서? 그래서 탈락을 해줬나요? 다시 말하지만 해설자 그런 의도 아니라는 거 알지요. 하지만 그 사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습관이 돼서 쉬지 않고 그렇게 씁니다. 쉬지 않고 공격을 해주고 수비를 해주고 몸을 던져주고 우리말, 한국어, 남북한 다 합치고 거기에 해외 동포까지 더한다고 해도 채 1억 명이 안 됩니다. 한국어 쓰는 사람들. 정말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확한 한국어, 좋은 한국어, 더 뛰어난 우리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방송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한국어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엉터리 한국말로 우리말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피땀 어린 플레이까지 모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준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말을,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라면 다음 두 표현의 차이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설거지 할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내가 설거지 해줄까? 이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해줄까? 이러는 순간 거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굳이 내가 안 해도 되지만 당신이 힘들어하니까 내가 선의를 베푼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해준다. 그러니까 뭐뭐 해준다 그럴 때 가장 흔히 쓰이는 게 뭡니까? 알면서도 모른 채 해준다.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뭐죠? 일부러 져준다, 봐준다, 이럴 때 쓰는 게 뭐뭐 해준답니다. 애초에 주다라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 give잖아요. give. 돈을 준다, 뭐 선물을 준다, 호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준다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선수들이 실수를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열심히 달려주는 게 말이 됩니까? 최선을 다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축구에서 득점을 올려줍니다. 이 골은 넣어줘야죠. 수비를 괴롭혀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주고 있습니다.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뭐 해준다는 분야를 가리지 않아요. 격투기, UFC 경기 뭐 이런 것도 뭐 내가 자주 보는데 웬만한 경우에는 그냥 소리 안 나게 뮤트를 하고 봅니다. 라이트 훅을 때려주고 있어요. 버텨주고 있어요. 로킥을 차주고 있어요. 피겨 해설자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점프를 성공시켜 줬습니다. 어제까지 양궁 경기 했었잖아요. 10점을 쏘아주고 있습니다. 테니스 에이스를 꽂아주고 있습니다. 네, 잘 받아주고 있어요. 뭐 탁구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때려줍니다. 스매싱을 해줍니다. 몸을 날려줍니다. 스포츠 아나운서가 뭐뭐 해준다라는 말이 내 귀에 탁 박힌 게 3년 전입니다. 아마 그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마 그냥 흘려들었나 봐요. 3년 전 도쿄올림픽 중계를 보다가 KBS 아나운서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놀래가지고 나중에 유튜브에서 그걸 다시 찾아서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책에 넣었습니다. 벌써 나온 지 2년 됐는데 내가 하는 말 이대로 괜찮나? 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그때 이야기를 썼습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최초로 근대 5종에서 동메달을 땄다. 그 경기를 중계한 KBS 아나운서는 가히 압권이었다. 네,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나란히 달려주고 있습니다. 전웅태 선수 지금 3위로 달려주고 있어요. 조셉이 계속 선두로 달려주고 있네요. 조셉 선수 결승선까지 뛰어주고 있습니다. 조금 뒤처졌지만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참 잘해줬습니다. 아니, 미리 각본을 짠 걸까? 전웅태 선수는 3위로 달리기로, 그리고 조셉은 선두에서 달리기로. 뒤처졌지만 열심히 뛰어준다고? 아니, 마라톤처럼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로 뛰고 있는 건가? 달려준다고? 아니, 달리기가 무슨 자선사업인가? 그래서 달려주는 건가? 해준다는 봐준다의 의미로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레슬링을 하면서 밑에 깔리는 경우 아버지가 아들한테 져준다, 이럴 때 쓴다. 그럴 때 쓰는 해준다, 져준다가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심각하게 오용되고 있다. 내가 다른 스포츠는 거의 안 보는데 K리그는 정말 열심히 봅니다. 주말마다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발전하려면 K리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K리그 열심히 시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주 나한테는 거의 이게 고역입니다. 특히
우리말 쓰는데 심각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웬만한 경우에는 다른 경기를 보지만 내가 꼭 봐야 되는 경기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뮤트를 하고 봅니다. 내가 K리그 아나운서와 해설자들한테 왜 화가 나는가? 이 사람들이 영어는 정말로 정확하게 쓰려고 말 그대로 발버둥을 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다 헤딩슛 그랬어요. 헤딩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헤딩이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헤더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센터링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센터링이라는 말 아무도 안 씁니다. 만약에 해설자나 아나운서가 센터링 했네요. 그러면 아마 웃을 겁니다.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크로싱 한다 그럽니다. 얼리 크로싱이네요. 뭐 이럽니다. 옛날엔 축구장 또는 그라운드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 피치라고 합니다. 그 양반들이 우리말로 하는 K리그 중계를 미국인이 영어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볼까요? 헤더를 헤딩이라고 한다고 해서, 피치를 그라운드라고 한다고 해서, 크로싱을 센터링이라고 한다고 해서 저거 왜 엉터리 영어를 쓰는 거야? 이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영어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틀려도 됩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로 틀린 영어를 쓰면서 삽니다. 미국에서 좀 살아본 사람 알겠지만 미국 사람 만나서 마돈나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마돈나. 머다노 그래야 압니다. 맥도날드 그럼 모릅니다. 맥다노 그래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코스트코 그러잖아요. 누가 코스트코 그럽니까? 코스코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 케빈 코스트너 그러잖아요. 누가 케빈 코스트너 그럽니까? 케빈 코스트너 그러죠. 다 데미 무어 그러잖아요. 드미 무어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은. 드미 무어를 데미 무어라고 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겁니까?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헤딩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든지 정확하게 헤더라고 쓰는 사람들이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왜 우리말은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수십 년 전에 나는 이랜드라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 회사 간부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우리는 이랜드 그러잖아요. 근데 꼭 말을 할 때 되면 이랜드 이래요. 여러분은 이랜드 다니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를 한국어로 하는데 굳이 R하고 L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까? 아니 나 저거 그냥 필름 있으면 돼. 그럼 야 필름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영어가 좋으면 그냥 모든 말을 영어로 하지. 영어 단어 하나, 영어 발음 하나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마음 하려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뭐든지 정확하고 올바르면 좋아요. 그런데 왜 우리말은 그렇게 안 하냐고요. 왜 우리 거는 그렇게 경시하냐고요. 서양 거는 다 소중하고 우리 거는 마구 무시해도 됩니까? 어떻게 공인이 우리말을 하는 걸 가지고 먹고 산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까? 그게 틀리다는 걸 모를까? 자꾸 하다 보면 모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냥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이 SNS 세상이 되고 어떤 말을 해도 누구랑 전화를 해도 다 녹취하잖아요. 이거는 친구하고 전화도 그냥 맘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그냥 녹취로 튀어나올 줄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나치게 조심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저 그럽니다. 무슨 말 하나도 조금 잘못하면 바로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말은 원래 능동형이 발달한 언어입니다.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맞는 언어예요. 우리말에는 수동형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어에는 그냥 모든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말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닌데 미친 듯이 피동형, 수동형을 씁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좀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손흥민이 수비까지 했네요. 이렇게 말하면 될 걸. 아이고, 손흥민 선수 수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럽니다.
수비까지 해줘요. 손흥민이 그런 마음으로 수비를 한 걸까요? 수비가 불쌍해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사람, 덜 단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뭐 준답니다. 공격합니다 대신 공격해 줍니다. 왜냐하면 준다라는 단어 속에는 호의, 선의를 베풀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좀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 그런 심리를 조금 전에 소개한 그 책에서 나는 회피 심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제를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말을 죽이는 회피 심리.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실상 뭐뭐 해 줍니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말, 한국어 전체를 잡아먹고 있는 같습니다라는 황소개구리가 있잖아요. 황소개구리. 한때 우리나라 농가 밭을 그냥 한마디로 뒤덮었습니다. 지금은 같습니다가 그렇죠.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픈 것 같습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아요. 기쁘다는 말도 못해요. 기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니요. 고마운 것 같아요. 모든 게 추측입니다. 왜요? 추측은 틀릴 수도 있거든요. 추측이 틀렸다고 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화가 납니다. 참 좋네요. 기쁩니다. 이거는 단정이에요. 심지어 내 감정조차도 내가 단정적으로 확신 있게 말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회 분위기가. 요즘 우리 선수들 운동선수들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세요. 연예인이고 다 모든 문장이 같습니다로 끝나요.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스포츠 아나운서도 다르지 않아요. 쉬지 않고 씁니다.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했던 거, 피동형.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좀 더 부드럽거든요. 그러면 좀 더 착해 보이나요? 좀 더 예의 바른 사람 같나요? 이처럼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싶은 방송인들, 그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례를 두 가지만 들죠. 첫 번째, 모든 호칭 뒤에 분을 붙입니다. 분이 빠지고는 말이 안 돼요. 아버지분, 어머니분, 형님분, 아내분, 아들분, 삼촌분, 며칠 전 쿠팡 플레이에서 K리그 대표팀하고 토트넘 경기 있었잖아요. 그 중간 전후반 사이에 트와이스가 나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와이스 분들께서 나오십니다. 여러분, 압존법이 뭔지 압니까? 압존법. 더 높은 사람이 앞에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 나보다 높아도 높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있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형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한테는 형님이 윗사람이지만 할아버지한테는 아랫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할아버지, 형이 지금 자고 있어요. 군대에서 이등병이 대령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상상이 됩니까? 대령님, 지금 김일병님께서 열심히 참호를 파고 계십니다. 지가 2병이니까 1병이 지한테야 상사지만 대령보다 높습니까? 그런데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나운서는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 국민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런데 트와이스 분이 나오고 계십니다. 압존법을 제대로 쓰는 아나운서, 방송인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옵사이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축구 심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옵사이드가 뭔지도 모르면서 축구 심판을 본다? 지금 우리나라 방송인 수준이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든 스포츠 중계하는 사람이든 압존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중계를 해요. 이건 너무 많아서 한 번은 테니스 경기를 보고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관중석에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게 배우였던 것 같아요. 뭐 그냥 탐 크루즈라고 치자고요. 어휴, 탐 크루즈께서 저기 앉아 계십니다. 그게 시청자한테 할 얘기입니까? 그나마 압존법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키는 건 뉴스 방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전두환이 대통령을 할 때도 뉴스 방송하는 사람이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절대로 국민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께서 오늘 뭐뭐뭐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국민이 더 높으니까요. 압존법입니다. 송강호가 주연한 이번 영화는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근데 지금은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송강호 배우님이 왜 송강호가 우리한테 님입니까? 송강호 뒤에 배우를 붙이지 않으면 말이 안 됩니까? 누군지 모릅니까? 그냥 송강호 그러면은 송강호를 비하하는 건가요? 그러면 영어로 할 때는 뭐 탐 크루즈 하면 무조건 앞에다가 액터 탐 크루즈 그럴 건가요? 호칭 뒤에 분이든 님이든 거의 뭐 병적이라고 할 정도로 붙이는 거,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이거는 기자들입니다. 특히 뭐 현장 기자들. 여러분 뉴스 뭐 아무거나 보세요. 살인자한테 이렇게 마이크 들이대면서 뭐라 그럽니까? 왜 찌르셨나요? 강간은 왜 하셨나요? 사체는 왜 유기하셨나요? 범죄 행위에 존칭을 붙이는 게 말이 됩니까? 쓰레기를 버리면 버리지 쓰레기를 버리시나요? 아버지가 똥을 싸면 똥을 싸지 아버지가 똥을 싸시나요? 하물며 살인을 하신다? 강간을 하신다? 도주를 하신다? 이게 기자들의 수준입니다. 범죄자에게조차도 예의를 지키고 싶나요? 당연히 지킬 예의는 있죠. 욕하지 않잖아요. 칼은 왜 들고 갔습니까? 사람 왜 찔렀나요? 왜 죽였나요? 유족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해요. 유족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꼭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다 일종의 회피 심리입니다. 착하고 싶고 예의 바르고 싶고 어떤 문제의 소지라도 만들고 싶지 않은 거. 그래서 내가 이 책의 부제를 우리말을 죽이는 회피 심리라고 쓴 겁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아나운서처럼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같아요 영어로 하면 I guess 뭐 it seems it looks like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방송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 골을 넣어줬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흥민 showed hospitality of scoring goal. 손흥민 오늘도 열심히 달려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showed hospitality of running very hard. show hospitality of something. 어떤 호의를 베푼다. 뭐뭐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스포츠 아나운서가 있다면 정신병원에 가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 중계하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하고 또 우리말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도 읽지도 않아도 뭐 사는 사람도 없어도 이런 책까지 썼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습니까? 뭐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유명한 소설가도 아니고 무슨 국어학자도 아니고 내가 이거 쓴다고 누가 읽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쓰는 말이고 나한테 유일한 모국어인데 참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영어 공부하던 마음에 10분의 1만 우리말 한국어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더라면 우리말에 잊혀져가는 좋은 명사와 동사를 내 일상 언어 속에 쓰려고 발버둥 쳤다면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을 한국어 좋은 단어 외우려고 했다면 지금 내가 쓰는 우리말이 한국어가 훨씬 더 훌륭할 텐데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말을 가지고 한국어를 가지고 먹고 산다는 방송공인들이 우리말 훼손의 사실상 주범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정확하게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방팔방에서 사물 존칭이 넘쳐나도 뭐 커피집 가도 커피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커피 나오셨습니다. 그럽니다. 이 책에도 썼는데 2018년 영화 중에 죽이는 여자라고 윤여정이 주연한 영화가 있어요. 윤여정이 거기 소위 말하는 바카스 할머니로 나오는데 무슨 그 정크푸드 파는 햄버거 같은 거 파는 가게에 들어가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 직원이 그래요. 계산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여정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도와주기는 뭘 도와줘. 도와줄 거면 값이나 깎아주지. 계산대에 있는 사람 다 그러잖아요. 계산 도와드릴까요? 결제 도와드릴까요? 도와준다 그러면 좀 더 착해 보이나요? 물론 과도하게 존칭을 써야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손님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슬픈 일이죠. 곁길로 새는 거 그만하고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말 좋아하고 우리말 사랑하고요. 또 스포츠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빠지지 않고 K리그 경기를 다 봅니다. 스포츠 중계인, 스포츠 아나운서, 해설자들 정말로 바란다면 전문성을 바라는 게 맞아요. 일반 시청자가 보지 못하는 수준의 시각을 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짚어줄 때 그런 거구나. 이런 것 때문에 해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하지만 탁구 해설 한번 들어보세요. 해설자 주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괜찮아요. 잘했어요. 솔직히 전문성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성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영표 씨 같은 경우는 해설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 또 박문성 위원 그 사람도 축구 해설이 뛰어납니다. 물론 그 양반들도 똑같이 한국어 쓰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요. 하지만 우리말은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말은 틀리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생방송이다 보니까 말 실수야 얼마든지 나오죠. 어떻게 안 나옵니까? 그런데 줍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정확한 우리말 쓰는 스포츠 중계방송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정확한 한국어 쓰는 K리그 중계방송 듣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사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건데 안세영 금메달 방송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누가 압니까? 이게 행여라도 뭐 방송 관련한 사람 눈에 띄어서 아주 조그마한 불씨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솔직히 이 하계 올림픽이라는 게 앞으로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내 나이가 올해 57인데요. 내 평생 이런 여름은 처음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밤이 되면 그나마 살만했어요. 그런데 낮과 밤이 똑같은 이런 여름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겠죠?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